불현듯 인생의 오후가 찾아왔다. 철저히 준비되지 않은 채로 우리는 인생의 오후로 나아간다. 문제는 내가 믿고 있던 진리와 이상이 남은 인생도 잘 이끌어 주리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생의 오후를 맞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오전 패러다임에 따라 오후의 인생을 살 수 없다. 아침에 위대했던 것이 저녁에는 거의 사라지며 아침에 진실했던 것이 저녁에는 거짓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답이 별로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잘하는 게 뭘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자신감도 별로 없고요. 가장 두려운 게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은퇴해서 치킨집 차렸는데 망했다더라, 사기당해서 돈 날렸다더라 같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요. 경제 문제가 1순위예요. 아직은 애들 뒷바라지도 해야 하는데 밤에 자려고 누우면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나이 들어서 뭘 해야 하나, 노후 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나, 돈을 얼마나 모아야 하나, 먹고 살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퇴직은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다. 그렇게 두렵다면 미리 대비를 하면 될 텐데 사실상 퇴직 이후 삶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정년을 채운다고 상황이 모두 좋은 것도 아니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정년 이후에도 30년의 세월이 버티고 있다. 30년의 시간은 여행이나 여가 활동만으로 채우기엔 너무 긴 세월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이 노후에 우리가 편안하게 먹고 살 만큼의 여유를 허용해 줄 것 같지도 않다. 이 긴 세월을 무엇을 하며 보낼지,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이 시기를 먼저 걸어간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중년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나이라는 고개를 넘었을 때마다 이전에 없던 기회들이 새롭게 생긴다고, 그런 고개마다 또 다른 즐거움이 있다고 조언한다. 세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삶의 방식을 계속 돌아보고자 노력하는 것. 새롭고 낯선 삶의 풍경이 불안하지만 그것이 주는 기회를 기꺼이 탐색하려 하는 것. 그것이 현재의 불안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인생에서 행복에 이르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다고 한다. 당신에게 맞는 길은 그중 어느 길일까? 우리 함께 차분히 고민해보자. 예전엔 사느라 바빠서 잘 몰랐지만 40대가 넘어가고 애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부부 사이에 생각도 갈리죠. 여자들은 난 참을 만큼 참았다 라고 생각하고 남자들은 난 일할 만큼 일한 죄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50대가 넘어가면서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중년기 부부는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왔기에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 같지만 되려 심한 갈등을 경험하고 위기를 겪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어느 날 사는 게 왜 이리 힘든가? 뭐 하려고 이리 아등바등 사나? 왜 이리 재미가 없고 허무한가? 요즘은 왜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마음의 병, 몸의 병을 호소하는 사람이 꽤 많다. 여기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단 하나다. 가족이든 친구든 누군가에게 마음속에 묻어놨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다. 조금씩 내놓고 표현해야 한다. 그 대상이 배우자라면 더없이 좋다. 자기 감정 속에서 침몰하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표현하고 털어내는 방법밖에는 없다. 와이프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삼식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말로는 쉬어도 된다고 하지만 행동이나 표정은 짜증스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꽤나 많이 다퉜죠. 퇴직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티격태격했다면 지금은 한 2배 더 싸우는 것 같아요.
집은 무조건 나옵니다. 와이프랑 있으면 힘들고 내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지니까 이제는 배낭 메고 그냥 나와요. 자연을 벗삼는다고요? 벗은 무슨? 자연이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도 일부러 먼 데로 얻어요. 집에서 할 수도 있죠. 집에도 컴퓨터 다 있는데 그래도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등산도 마찬가지죠. 중년 남자들 중에 자기 집 앞에서 등산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멀리 가요.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니까. 시간을 때워야 하니까. 버스랑 지하철 타고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데를 가는 거죠. 퇴직 이후에는 가정도 낯선 공간으로 돌변한다. 남편과 아내 모두 하루 종일 같이 부대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함께 있는 시간은 늘 민망하고 불편하고 어색하다. 삼시세끼도 혼자 제대로 해결할 줄 모르는 무능한 남편을 둔 아내에게도 그런 아내 눈치를 봐야 하는 남편에게도 이 상황은 모두 쉽지 않다.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쉽지 않다. 이때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자기답게 사는 법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다. 자기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잘했던 것, 좋아했던 것을 찾아 열심히 그것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문이 열릴 때까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계속 두드리는 것이다. 자기답게 사는 법은 단순히 말이나 생각으로 찾아지거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행동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 더불어 이 시기에 가장 먼저 버려야 할 태도는 내가 어디서 부장을 했고 상무했던 사람인데 같은 쓸데없는 자만심과 허영심이다. 과거 자신의 명함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현재 내가 혼자 힘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세상 인심이 그렇다. 겸손한 마음으로 새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몇 가지 생활 규칙이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꾸준히 지키는 일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성장한다는 마음가짐도 필요하다. 이 시기가 되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스스로를 비난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키워나가기 때문이다. 삶을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법이다. 요즘은 가끔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 분명히 거기다 세워둔 것 같은데 가보면 없는 거죠. 그거 말이야, 그거 있잖아. 어떤 단어나 이름이 머릿속에는 떠오르는데 혀끝에만 맴돌아 괴로울 때도 있어요. 중년이라면 누구나 쉽게 까먹고 자주 깜빡거리는 경험을 한다. 그럴 때면 나이 먹어서 머리도 나빠지는구나 싶다. 그러나 지능이나 지성은 늙어서도 그다지 나빠지지 않는다. 인지기능은 평생 증가와 쇠퇴가 복잡한 패턴으로 나타난다. 인지기능의 일부가 쇠퇴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년은 그것을 보완하는 자원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중년들은 단순 기억보다는 상황을 분석하고 아는 것을 적용하며 과정과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는 일을 더 잘하는 것이다. 중년들은 기억보다는 관점을 사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 이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잘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가족, 직장, 사회에서 지적 기여를 하는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 머리가 나빠졌다고 기억력이 쇠퇴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 중년들은 정보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고 그래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걸 소위 통찰력이라고 부른다. 컬럼비아 대학 윌리엄 교수는 섬광 같은 통찰력은 과거의 지식과 경험에서 나온 조각처럼 흩어진 정보들이
번쩍하는 통찰 과정을 통해 재결합할 때 생겨난다고 말했다. 피카소도 빌 게이츠도 그리고 하워드 슐츠도 모두 그런 과정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했다. 통찰력의 가장 기본 재료는 우리의 머리와 몸에 저장된 경험과 지식의 양과 질인 것이다. 아마도 우리 선조들은 이것을 지혜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중년은 바로 이 지점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중년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 누구도 시간을 막지 못한다. 변화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모든 변화에는 어쩔 수 없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 따라온다. 그러므로 변화에 직면한 사람들은 그 시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 못하면 자기 혼자만 힘든 삶을 산다는 우울감에 빠지면서 점점 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많은 중년의 시기에는 의도적으로 다시금 성장과 도약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끔씩 도전적 상황과 마주하자. 그렇다고 너무 거창한 도전일 필요는 없다. 그동안 입어보지 않던 스타일의 옷을 입어보는 것, 헤어스타일을 바꿔보는 것, 새로운 곳을 여행하는 것, 새로운 모임의 문을 두드리는 것도 모두 도전을 위한 좋은 연습이다. 이 같은 연습은 걱정과 불안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요. 세상에 그런 건 없다고 봐요. 돌이켜보면 회사 일도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새롭게 일을 시작하면서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잠들었다가 1시간 만에 깨고 또 잠들었다가 1~2시간 있다가 깨고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 미로를 헤매다가 개울을 만나면 반갑고 그러다가 도로가 보이면 더 반갑고 이제 살았다 하는 느낌 있잖아요. 안도의 한숨 같은 거요. 그 순간까지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지간한 노력으론 거기까지 못 가죠. 굉장히 외로웠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자신과 싸워 이기느냐, 자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게 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무책임하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청춘을 응원합니다.